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당선자들과 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 바쳐 헌신하신 우리 순국선열 호국 영령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국난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한 표 한 표로 호소하신 것도 바로 민생 회복입니다.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 2년 내내 고공행진 중인 고금리, 높아만 가는 월세 부담, 서민과 취약계층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 직장인, 소상공인, 우리 국민들의 일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합니다. 민생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십니다. 서로 발목 잡고 못하게 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과 국가에게 충직한가, 유능한가, 열성이 있는가를 경쟁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천하는 정치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역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받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통령이 되고서 단 한 번도 제1의 거대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국정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총선에 압도적 승리를 한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는 만날까요? 김효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전체 300석 중 국힘당이 108석, 민주당 외 야당이 192석을 얻었다. 정상적인 정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내 생각엔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이 국힘당을 탈당한다. 둘째, 내각은 총사퇴한다. 셋째, 윤석열이 총리 임명권을 민주당에 넘기고 협치를 제안한다. 넷째, 신임 총리가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쇄신한다. 내 생각엔 대통령이 상식과 분별력이 있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게 아니고 계속 술 처먹고 다니면서 지각을 밥 먹듯 하고 무엇보다 검찰을 앞세워 정적 제거에만 광분이 된다면 그땐 진짜 끝을 봐야겠지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국정기조 바꾸기 어려울 것입니다. 변하는 척하면서 또 국민을 속이려 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민심을 받드는 것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안보, 외교 등 복합위기 사과 및 해법 제시. 둘째, 각종 위법행위 대국민 사과 및 국정조사 수용. 셋째, 즉각 영수회담. 넷째, 천공 멀리하기. 다섯째, 추진된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수용. 여섯째, 김건희 여사 수사 중립 천명 및 신속한 수사 지시. 일곱째, 위법 시행령 폐지. 법무부 인사검증, 경찰국 폐지, 검찰 직접 수사 법에 맞게 축소. 여덟째, 민생 회복 위한 긴급 추경. 아홉째, 거부권 행사한 민생 법안 수용. 한편 총선 결과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파산 선고이자 불신임 선언입니다. 야권을 포함한 비상내각을 구성해 민생위기, 복합위기를 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 기회이자 국민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익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입니다. 내각과 대통령실에 총사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국민은 자신들의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그 아래를 아무리 바꿔봤자 똑같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인적 쇄신을 한다고 괜히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윤석열만 물러나면 됩니다. 윤석열은 결단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신임 비서실장에 이동관이 거론되었지요. 강선우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동관 비서실장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보고도 전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대통령실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이동관 전 반통위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귀를 의심케 합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언론을 옥죄고 국회 해상권 부활을 운운하며 반헌법적 쿠데타까지 기도했던 대표적인 반국민 인사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위원장 카드를 꺼내들려는 것은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지난 국정 운영을 쇄신할 의지가 없다고 천명하는 겁니까? 이동관 전 위원장이 신임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압스럽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분노한 민심이 그대로 표출된 총선 결과를 보고도 불통과 오만의 독주를 계속하려 합니까? 아니면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민생과 경제에 전력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우습습니까? 도무지 민심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면 야당에라도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비서실장을 관철하려 든다면 정권 심판의 회초리가 정권 종식의 쇠몽둥이가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자, 이러니 총선 결과를 통한 사태의 심각성을 아예 모르거나 국정 시스템이 아예 망가졌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끝까지 국민과 대적하여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검찰 독재 정권으로서 독주를 하겠다면 조국 대표를 어떻게든 대법원을 통해 잡아들여야 할 것이고 민주당 당선자들을 어떻게든 선거법으로 잡아들여야지요. 총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대법원이 조국 대표 사건을 배당했는데 주심 판사가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때렸던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엄상필은 윤석열이 2024년 2월 29일 대법원 대법관으로 제거한 자입니다. 자, 선거가 끝나자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는 검찰의 시간이라는 말을 김용민 의원은 단칼에 박살냈지요. 총선 끝났으니 검찰의 시간? 검찰에 의한 의원수 조정이 있을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탄핵의 시간이 안 끝났으니 정치적 수사, 기소는 꿈도 꾸지 마시길 경고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코 윤석열은 바뀌지 않겠지요? 정권의 몰락은 바뀔 수 없을 것이며 그러니 정권의 몰락은 바뀔 수 없는 것이며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의 말로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